간밤에 우리한테 정말 기쁜 소식 하나, 그리고 그렇지 못한 소식 하나, 이렇게 일희일비거리가 하나씩 터졌습니다. 그중에 기쁜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겁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한국 축구는 일단 먼저 한 골 먹어야 돼. 그래야 그냥 투지가 불타 올라가지고 결국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이 이제 바로 해외에서도 진짜 놀랍다고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점이죠. 외신에서도 이번 한국의 16강 그 진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함께 이게 또 마침 금요일 밤 불금이었다 보니까 오늘 썸네일에 보시다시피 외신에서도 뭐 홍크나이트 막 날리고 인스타, 페이스북 온통 다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붉은 물결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고용지표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리 얘기했잖아. 이번 고용지표 잘 나오면은 연준이 또 금리 쳐 올릴 생각만 할 거라고, 그래서 망해야 된다고. 이게 바로 월가에서도 내심 바라고 있던 그런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나왔던 ADP 민간 고용도 전달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 나오면서 이렇게 이번 11월 비농업 고용 폭망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부풀었던 상황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대박이 났습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 증가가 예상치 19만 건을 깨고 아예 그냥 앞자리가 1이 아니라 2로 바뀌어가지고 뭔가 전시 효과까지 나올 정도였고,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 점검 차원에서 지켜보는 시간당 임금이 전달 대비해서 0.6%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안 그래도 0.5%로 좀 높았는데 이걸 넘어섰어. 근데 이 0.5%도 사실 누가 봐도 조금 못 넘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12월 FOMC에서 연준이 이거 핑계로 내년 금리 상한선 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설정하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오버해서 올려놓은 예상치를 그걸 뛰어넘었다고요. 그래서 전달 대비,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시간당 임금 인상률이 0.6%,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 7%가 넘는 거예요. 이러면은 아무리 유가 떨어지고 뭐 중고차 값 떨어지고 렌트비가 꺾여도 이 인건비만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이 안 멈춘다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수준이죠. 다음 실업률은 이번에 3.7%로 전달하고 같았고 예상치 이거 하나만 겨우 부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4% 미만이면 무조건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거기서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을 하죠. 여기에 대한 반응은 뭐 어제 우리 축구 시작하기 전에 무슨 심장 강화 훈련이라도 하듯이 뉴욕 증시 개장 1시간 전에 이 고용지표 발표를 했는데 나오자마자 정말 순간적으로 나스닥 선물이 3% 급락. 진짜 거의 폭포수가 쏟아졌고, 달러 인덱스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은 반대로 시뻘건 정말 육포만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먹고 싶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러다가 다행스러운 거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발작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 진정이 된 채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막판에 상승 전환까지 성공했고, 나스닥은 0.18% 소폭 하락 마감. 그냥 결과적으로는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 이렇게 한마디 정리가 가능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엄청나게 치열한 그런 공방전이 있었다. 그러다 결국 다우지수는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이게 진짜 지난 3월부터 한 여름까지만 해도 정말 투심이 취약할 때는 금요일만 되면 무조건 하락 마감이었잖아요. 다들 그냥 현금 챙기고 주말 맞이하자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저런 큰 악재를 보고도 우리는 산타 랠리를 기어이 만나고야 말 것이다, 이런 의지가 지금 강력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고용지표에 대한 평가를 조금 대승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까지 연준이 자신있게 긴축을 밀어붙인 명분이 요 미국의 고용만큼은 견조하다고. 근데 그게 처지면은 이제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도 조금 속도를 줄인다고 했던 거고, 그 배경에는 대다수의 가계가 뭐 가장이 됐든 본인이든 하여튼 고용 안정성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은 소비는 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불황이 와도 그동안 쌓은 저축이라도 그 소비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는 오늘 고용지표에서 봤다시피 미국 인플레이션이 프로덕트, 그러니까 상품 쪽에서는 둔화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해도 서비스 쪽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이 인건비인데, 아무리 신규 고용이 줄어도 아직은 구직자가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급여나 처우 같은 데 있어서 오히려 기업들이
더 구직자의 눈치를 봐가지고 막 비위를 맞춰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서비스업 인플레이션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커먼웰스에서는 예로 든 게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혜를 누렸던 업종, 그러니까 이제 가구, 인테리어, 자동차 이쪽 업종은 이미 가격 하락이 시작됐는데 반면에 금융, 여행, 교육, 호스피탈리티 이건 이제 호텔부터 레스토랑 뭐 이런 거 통틀어서 이쪽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이 붙고 있다고 그러네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트럼프가 국경 장막 쳐가지고 외국인 이민자들 다 차단했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이민자들이 대부분 저임금이어도 그렇게 비숙련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다 도맡아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 또 코로나 지나면서 고숙련 블루칼라 어르신들이 다 은퇴를 해버렸어요. 야, 이거 몇 푼 번다고 이거. 미국은 이제 사회보장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동안 일한 거 가지고 연금 받자. 그래서 그런 숙련공 블루칼라들이 또 없어져서 거기도 또 일자리가 지금 남아도는데 사람은 부족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12월 FOMC 때 연준이 당장 금리 인상 폭을 0.5%포인트로 줄이는 속도 조절. 이 정도는 이미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간밤에 고용이 저렇게 서프라이즈로 비록 배신을 했지만, 페드와치의 12월 금리 인상 확률은 여전히 7대 3으로 0.5%포인트 인상이 지배적으로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최종금리 그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12월은 하여튼 0.5%다.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답정너 모드로 자꾸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고나 투심이 경직될수록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하여튼 이제 열흘 남은 12월 FOMC 결과를 우리 모두가 다 뻔히 예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그날 당일에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디테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성명서 발표 후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바로 이 서비스업 인플레이션 지적 한마디 떨어지면은 이게 바로 내년 연준 금리 인상 최종 금리를 상향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또 매파적 시장 반응을 주의해야 될 것이라고. 근데 그 얘기가 만약에 이번에 없고 대신에 연말 FOMC가 항상 그랬듯이 내년 경제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감 정도로만 마무리가 된다면은 올 연말 산타랠리는 매우 강력할 것이고 또 내년 2023년 초까지는 적어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커먼웰스 네트워크 측의 하우스 뷰입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또 한 번 강력한 고용 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12월 14일에 시작되는 FOMC에서 성명서 발표 후에 금리 인상폭은 0.5%포인트가 나와도 이거는 전혀 감흥이 없다.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차익 실현 매도세를 불러들일 수 있다. 대신에 이 자리에서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내년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 소프트 랜딩 한마디 나오면 바로 산타랠리가 시동 걸리는 거죠. 산타가 이제 그냥 신나가지고 루돌프를 그냥 등에 포대기에다 엎고 바로 그냥 스노우모빌 그 오토바이 같이 생긴 그 눈에서 간 그거 그냥 타고 그냥 쏘는 거라고. 반대로 제롬 파월이 내년 경제에 대해서 덕담 대신에 이제는 이 서비스 업종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진짜 이 판이 다 엎어질 수도 있다. 이 소리죠. 왜 그 단식원에서 이제 2주차 끝나고 3주차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면담해가지고 살 많이 빠진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루 한 끼는 밥을 준대.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원장님이 야, 고라니 씨 살 많이 빠졌네요. 나갈 때 되면은 진짜 멋있어지겠네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바로 한 끼씩 먹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내 몸을 이렇게 쭉 스캔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얼굴 살은 좀 빠졌는데 아직 복부 쪽은 조금 이러면 이제 단식 더 연장되는 거지 뭐. 런하 반갑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희한한 거는 우리 한국과 같은 진영에 있는 한미, 일, 호주까지 다 16강에 진출 성공했다는 사실. 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다음 경기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2월 6일 새벽 4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거의 놓친 줄 알았던 16강 진출에 마침내 성공하면서 당장 다음 주 증시에서 이 수혜주들이 강력하게 반응이 나올 텐데요. 뭐 이미 치킨, 맥주, 뭐 결제 대행 이런 것들은 누구나 뻔히 아는 거고 저는 의외로 이번 월드컵이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포츠를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더 막 활기차지고 또 부부 사이에도 야, 우리 저 조규성, 황희찬, 손흥민 같은 남자애 하나 더 나을까?
아니면 저 응원석에 있는 저 여신 같은 저런 딸 하나 늦둥이로 가질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죠. 또 남녀 사이에도 평소에는 조금 애매한 사이였다가 이거 월드컵 응원하면서 더 감정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양궁도 관역에, 아니 이번 이제 축구도 뭐 골을 이거 너무 좀 시대 정신에 어긋난 남성 위주의 그런 건가? 그럼 뭐 이제 승마 같은 거, 이것도 너무 옛날 에마 부인 시대 정서인가? 그러면 리듬 체조, 봉 체조 같은 거 막 잡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월드컵 수혜주가 출산 육아 관련주가 될 거라는 제 주장에는 근거가 다 있으셨죠. 이게 너무 당황하니까 갑자기 머슴 말투로 바뀌는데, 하여튼 우리 뭐 합계 출산율이 거의 30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대한민국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몇 번 출현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름까지 붙였는데 바로 월드컵 베이비붐. 해외의 한 전문가는 이거를 사회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어떤 월드컵 특유의 축제적인 분위기에 취한 남녀가 충동적, 비계획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이걸 부르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좀 이쪽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다 보니까 지난 2002년 월드컵 베이비들 잘 자라가지고 이번에 성인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원래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다음 해에는 항상 출생률이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고, 2002년 월드컵 그 당시에는 이제 특히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었다 보니까 그 기간도 열기도 엄청 났었잖아요. 결국 다음에 2003년 봄에 신생아 출생이 10% 늘어나면서 내리 하락세였던 합계 출산율도 2002년 1.17명에서 2003년에는 1.19명으로 일시적으로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4년 뒤에도 다시 반복이 됐는데, 2006년 독일 월드컵 열렸던 그 이듬해 2007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는 다시 1.19명으로 줄었고, 다음 2009년에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 1.15명 됐고, 그렇게 2002년 이전 수준보다 더 내려갔습니다. 이게 월드컵 성적이 안 좋을 때는 효과도 이제 적은 거죠. 그리고 일찍 탈락하면 그 뒤에 이제 없으니까 기간도 짧아지는 거지 뭐.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 자, 이제 요즘 들어서 슬슬 월가에서 내년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소시에테 제네럴의 본부장 매니시 카브라는 앞에 말한 대로 그 연착륙이 내년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전망하는데, 그러면서 단서를 단 게 2023년은 연착륙이 경착륙 같은 연착륙이라고 예상한대. 아니 이게 무슨 그 말장난이고 언어 도단이야. 어깨동무 같은 안바도 아니고 무슨 백허그 같은 백초크도 아니고. 하여튼 그러면서 올해 2022년보다는 내년 증시가 더 나을 거래요. 그래서 내년 2023년 초반에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따르고 점차 공격적으로 중반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내년 초에는 뭐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려놨다가 이제 연 중반으로 가면서 연말까지는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을 이빠이 땡기자, 이런 소리죠. 그러면서 현재 증시 반등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 중간에 매도세가 잠시 쉬어가면서 하방 압력이 조정을 받는 그런 반등이라고, 여기 속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 소시에테 제네럴에서는 이게 바로 내년 경제가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베어마켓 랠리라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완전히 제대로 닥친다 그러면은 이 정도 반등은 어림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소시에테 제네럴의 매니시 카브라 본부장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4,000포인트면은 내년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80%라고 볼 수 있대. 이제 오늘 새벽, 그러니까 이번 주 마감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4,071포인트니까 여기 S&P가 4,000포인트면 우리 코스피는 한 2,400 초반대 정도 되는데, 일단 올해 연말까지 우리 코스피가 2,400만 깨지 않는다, 이 정도 레벨만 지키면은 내년 경기 침체를 잘 피할 수 있는 확률이 80%라고 보고 안심하고 올해 2022년 장 문 닫으면 된다, 이 소리죠. 하여튼 지금 월가에서는 곰과 황소가 열심히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세장 불리시를 황소, 약세장 베어리시를 이제 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황소와 곰이 이제 우리 집 엄마 아빠 부부싸움이라고 치면은 저렇게 진짜 피 터지게 막 싸우다가 극적으로 화해가 되면은 내년에 동생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저러다가 완전히 이제 갈라서면은 나는 버려지는 건가? 하여튼 우리 K 증시의 신세, 그리고 그 속에 또 들어있는 우리 미약한 주린이들의 신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통계에 의한 분석을 보겠는데 11월 장이 이번 주 중반에 정신없이 이제 마감을 하면서 바로 12월로 스위칭이 됐는데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난 10월에 이어서 2달 연속 5% 이상 상승을 기록을 했대요. 정확하게는 10월이 8.0%, 11월이 5.4%. 그러니까 2달 연속 5% 이상 상승률이 맞죠. 근데 지난 1950년 이후 거의 70년 이상 증시 역사를 통계 분석했을 때 이렇게 2달 연속 5% 이상 오르면은 그때부터 12개월 후에도 상승을 유지할 확률, 그것도 상승률이 최대 36%까지 이렇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확률이 100%로 나왔어요. 이걸 자세히 보면은 2달 연속 5% 이상 오른 달에 다음 달에도 상승세가 나올 경우가 거의 13번 중에 9번. 그리고 3개월 후 기준으로 플러스 찍을 확률이 13번 중에 11번. 그 다음 6개월 후에도 플러스를 유지할 확률이 13번 중에 12번. 그 다음 12개월 후에 상승이 나올 확률은 100%라고. 지난 1954년부터 지난 2020년 7월까지. 게다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갈수록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최저도 13%, 최대는 36%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이제 10월, 11월 2달 연속 5% 이상 상승한 경우가 아무리 뭐 지금 연준 금리 인상기고 베어마켓 랠리라고 해도 이게 흔한 일은 아니다.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아무리 베어마켓 랠리라고 폄훼를 할 수는 있어도 2달 연속 5% 이상 상승, 이거는 이제 베어마켓 랠리의 일시적인 그런 엄마가 치과에 나 이빨 뽑으러 데려가기 전에 사주는 사라다빵, 그게 아니라 하락장 종료의 시그널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일단 통계는 왜 맨날 읊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이제 시즈널 이펙트, 우리말로 계절적 효과를 또 보면은 원래 12월 달이 산타를리라는 뭐 말도 있고 뭐 이미지 자체가 연말은 항상 강세장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1950년대 이후 12월 장이 플러스로 상승 마감할 확률이 75%로 4번 중에 3번이죠. 다른 11달에 비해서 월등하게 확률이 높은 상승장이 바로 12월이다. 그렇다고 12월 달이라고 해서 한 달 내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보통 12월 초에는 조금 비실거리다가 둘째 주 정도가 저점이라고. 아마 이제 매년 12월 FOMC가 보통 14일, 15일 요때라서 요거 앞두고 경계감이 조금 작용하는가 본데, 그리고 나서는 연준의 이제 내년 경제에 대한 덕담을 듣고 바로 12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는 내리 강세장이었다고 하네요. 단 여기도 예외가 있는데 단 한 번, 바로 2018년도 이 해에는 12월 달 상승률이 1년 중 12달 중에서 제일 낮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때도 연준 금리 인상 시기였는데 요거랑 지금이랑 같으면은 또 조금 경계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는 라이브로 인사드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손님들 불러다 놓고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떠들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월드컵 야식 쏘겠습니다. 고맙습니다.